자, 이 강의에서는 몰농도의 정의와 그 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몰농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물속에 이온계라 화합물이나 공유계라 화합물이 용해되었을 때, 녹아 들어갔을 때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몰농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계라 화합물을 물에 녹이게 되면 이온계라 화합물에 따라서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녹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 잘 녹는 걸 생각해 보면 물 분자와 이온 간의 인력으로 이온계라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분리된 이온들은 물 속에 들어가서 물 분자들이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일반적으로 용매 분자들에 의해서 이온들이 둘러싸이는 것을 용매화라고 이야기하고 용매가 물인 경우는 특별히 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화. 자, 그래서 그림 4.1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온계라 화합물에서 화합물이 물속에 녹아 들어갈 때는 이와 같이 양이온 혹은 음이온이 음이온을 물 분자들이 이와 같이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용매화, 수화된 채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온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6개 정도의 물 분자들이 둘러쌉니다. 그러나 크기가 굉장히 작은 이온 같은 경우는 4개 정도의 물 분자가 둘러싸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온계라 화합물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물 분자들이 저렇게 둘러싸고 있는 저는 수화된 형태로 이온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온계라 화합물들이 물에 녹게 되면 분리된 이온을 형성을 합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이온계라 화합물이 용해되어 있는, 녹아 있는 용해에다가 전기장을 걸면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서 이동하게 됩니다.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전류의 흐름이에요. 따라서 전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순수한 물은 거의 전기 전도가 0에 가까운데 이온계라 화합물을 물에 녹여서 이온들이 물속에 존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전하를 띤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만들어내게 되고,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런 물질을 우리는 통칭 전해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온계라 화합물은 전부 다 전해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온계라 화합물이 물에 녹았을 때 생성되는 이온의 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KBr 같은 이런 이온계라 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K 플러스 이온과 Br 마이너스 이온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KBr 이온계라 화합물인 KBr이 1몰이 녹게 되면 K 플러스 이온, 포타시움 이온이 1몰이 생기고 Br 마이너스 이온, 브로민 이온이 1몰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용해 과정의 식도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반응식의 양론 관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밑에 놓은 CaBr2를 보게 되면 이게 1몰이 녹으면 칼슘 이가 플러스 이온이 1몰이 생기고 Br 마이너스 이온이 2몰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온계라 화합물의 화학식을 보게 되면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이 얼마나 생기고 음이온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보게 되면 질산, 철, 가로 열고 3, 로마자로 3라고 쓰는 바로 그 화합물인데 물에 녹게 되면 철 3가 플러스 이온이 1몰이 생기고 NO3 마이너스 이온이 3몰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 3의 비율로 생깁니다. 자, 그래서 화합물의 화학식을 보면 물의 용해돼서 생성되는 이온의 몰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몰수를. 자, 지금 당장은 이게 별로 유용한 내용은 아니지만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침전 반응을 다룰 때 이와 같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이온계라 화합물은 이와 같이 물에 녹아 들어갈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되지만 공유계라 화합물은 대부분은 그대로 분자 형태로 물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이라든가 에탄올이라든가 메탄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에 녹으면 그대로 분자 형태로 그대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 이온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HCl 같은 거죠. HCl 같은 게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유계라 화합물에서는 이와 같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다
분자 형태 그대로 물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 4.3을 보게 되면 수용액의 전기 전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순수한 물은 맨 왼쪽에 순수한 물은 거의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온결합 화합물인 NaCl, 소금이에요. 소금을 담아놨는데 역시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소금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전기를 잘 통할 것 같지만 소금 속에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서로 붙들고 있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굵은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면에 습기가 꽤 많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은 전기를 꽤 잘 통합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소금 NaCl은 굉장히 순수한 상태에서 습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기를 전혀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NaCl이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가 되게 되면 여기 그림처럼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그 다음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 바로 전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류 그러면 이 도선 속을 흐르는 전자의 흐름으로 생각하는데 전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다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이 녹아있는, 다시 말해서 전해질이 녹아있는 이런 수용액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이 회로를 형성하게 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이제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의 이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몰농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어떤 용매 속에 용질이 얼마나 많이 녹아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로 우리는 농도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농도. 가장 대표적인 농도가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술의 도수입니다. 도수. 그래서 술 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의 용액이나 혹은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농도의 단위는 정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게 우리가 몰 농도죠. 몰 농도. 자,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로 정의합니다. 용질의 몰수로. 자, 그래서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를 리터 단위로 나타내는 용액의 부피분의 그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몰 농도는 이탈릭제 대문자 M으로 우리가 단위를 표기합니다. 4의 1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이 정의는 상당히 간단한데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그래서 리터 단위로 나타내는 용액의 부피분의 그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게 바로 이제 몰 농도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몰 농도를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을 느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몰랄 농도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몰랄 농도는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몰랄 농도는 용매 1kg 과 함께 섞여 있는 용질의 몰수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는 이 몰 농도와 정의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영어로 몰 농도는 여기 써 있다시피 몰랄리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몰랄 농도는 영어로 몰랄리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이 L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상당히 비슷하고 또 우리말도 좀 비슷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 농도와 몰랄 농도를 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자, 몰랄 농도에 대해서는 뒤에 공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부하고 여기서는 이제 몰 농도에 대해서 화학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농도 단위인 몰 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정의 4의 1식으로 정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제 4.3을 통해서 몰 농도를 계산하는 그런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라이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수용액 495ml 속에 글라이신이 53.7g이 녹아 있다면 이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좀 전에 4의 1식으로 봤다시피 몰 농도의 정의는 용액의 리터 단위로 나타나는 용액의 부피분의 그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자, 그래서 용액의 부피가 495ml 이렇게 되기 때문에 리터로 바꾸면 0.495리터예요. 금방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용질의 몰수인데 용질인 글라이신이 질량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방법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질량 나누기 몰 질량 하면 됩니다. 자, 몰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화학식이 필요한데 화학식이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 화합물이긴 하지만 1몰 속에 들어있는 각 원자들의 몰수를 화학식으로부터 알아내서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자량들을 다 그 개수만큼 혹은 몰수만큼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더하면 글라이신의 몰 질량은 75.07g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3.7g의 글라이신의 몰수는 질량 나누기 주어진 질량 나누기 몰 질량입니다. 몰 질량. 자, 이렇게 해서 0.715몰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용질의 몰수가 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용액의 부피가 지금 여기 용액 부피를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0.495 리터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죠. 분의 0.715몰 하고 계산기만 누르면 1.44몰 이렇게 금방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와 같은 조건에서 몰 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해요. 또 몰 농도 정의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이 몰 농도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제 몰 농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몰 농도를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몰수 사이에 환산인자로 우리가 사용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이 용액의 부피분의 그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 농도와 용액의 부피로부터 몰수를 구해낼 수가 있고 혹은 용액의 부피와 몰 농도로부터 몰수를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환산인자로도 쓸 수가 있고 또 그거의 역수를 취해서 이런 형태의 환산인자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환산인자로 사용한 예는 이어서 이제 4.4와 4.5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4.4는 바로 그와 같이 환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용액 내에 들어있는 물질의 질량이 주어지면 그걸로부터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눠서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용액 내에 물질의 몰수를 알고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를 알면 바로 우리가 몰 농도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용액 속에 들어있는 몰수를 알면 용액의 부피와 몰 농도로부터 우리는 몰수를 알면 그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를 알 수가 있고 뭐 입자의 수를 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게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그 용액의 부피를 알면 부피 곱하기 몰 농도 하면 바로 용액 내 물질의 몰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으로부터도 우리가 용질의 어떤 물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지만 용액인 경우에는 용액의 부피에다가 몰 농도를 곱하면 바로 몰수가 구해집니다. 왜냐하면 몰 농도의 정의가 바로 부피분의 몰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액의 부피를 곱해주면 바로 용질의 몰수가 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액에 대해서는 몰 농도와 용액의 부피가 주어지면 양이 주어진 것입니다. 순수한 물질인 경우에 질량이 주어지면 양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용액인 경우에는 용액의 부피와 몰 농도가 주어지면 그 용질의 몰수가 주어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제 4.4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생화학자가 세포 내 선이 발견되는 물질인 인산이온을 포함한 용액의 반응을 연구하는데 0.460몰 인산수소소듐 용액 1.7L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용질이 몇 g이 들어있냐는 걸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언뜻 질량을 묻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당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항상 몰수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 질량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질량을 어떻게 구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몰수부터 구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몰 농도와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산수소소듐의 몰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산수소소듐의 몰수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화학식을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자꾸 다루게 되면 알게 되는 거고, 이 시험에서는 화학식을 줍니다. 자, 용액의 부피 곱하기 자, 몰 농도. 굳이 이렇게까지 1리터 분의 0.460몰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0.460몰 이렇게 쓰셔도 충분합니다. 계산하면 0.805몰이에요. 0.805몰. 자, 우리는 이제 인산 수소 소듐의 몰수를 알았기 때문에 질량을 구하는 건 이제 시군적 먹기입니다.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몰수 곱하기 몰 질량. 역시 마찬가지로 이온계라 화합물이지만 화학식 단위 속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주기율표에 찾아서 각각에 해당하는 몰수를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산, 수소, 소듐의 몰 질량은 141.96g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114g이 되는 것이죠. 114g. 자, 그래서 처음으로 몰 농도를 사용한 그런 예제가 나왔는데, 몰 농도와 용액의 부피가 주어지면 양이 주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예제 4.4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몰 농도와 용액의 부피로부터 우리는 용질의 몰수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몰수를 계산하면 그걸로부터 질량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제 4.5로 가볼까요? 0.84몰 염화아연 용액 35ml에 들어있는 각 이온의 양을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용해 과정에 대한 이와 같이 균형 반응식을 먼저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염화아연의 몰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염화아연의 몰수. 자,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용해의 부피예요. 그래서 용해의 부피가 밀리리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리터로 1000으로 나눠서 리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몰농도를 곱해주면 바로 몰수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다 저렇게 복잡하게 분수 형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식이 상당히 복잡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저렇게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0.84 이탈릭시 대문자 M 이렇게 쓰는 걸로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터로 바꾸는 과정도 여러분 암산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035 리터 이렇게 쓰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염화아연의 몰수를 정확히 얻는 것이죠. 자, 염화아연의 몰수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용해 과정의 균형 반응식을 보게 되면 염화아연 1몰이 용해되면 아연 2가 플러스 이온이 1몰이 생기고 염화이온 Cl-이온이 2몰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연 2가 플러스 이온의 몰수는 똑같은 몰수가 얻어지게 되고 2.9 곱하기 10-2승몰이 얻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Cl-의 몰수는 그거의 2배가 되게 됩니다. 그거의 2배가. 그래서 5.8 곱하기 10-2승몰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공부했던 이온계라 화합물이 물에 용해됐을 때 생성되는 이온의 개수는 바로 화학식으로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용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묽히는 그런 과정에서 몰농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용액을 만들 때, 자, 예를 들어서 0.35몰 질산니켈 6수화물. 이거 상당히 화학식이 복잡하네요. 용액 0.5리터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용액의 최종 부피가 0.5리터이기 때문에 0.5리터짜리 볼리오메트릭 플라스크라고 하는 용량 플라스크라고 하는 플라스크를 찾아내야 됩니다. 바로 오른쪽 그림 4.5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눈금이 있는, 이게 이제 가득 채우면, 저 눈금까지 채우면 0.5리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플라스크 속에 질산 니켈 가로 열고 2,6소화물을 0.35몰을 용액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질의 질량을 우리가 구해서 그 질량을 저울로 달아서 그 물질을 플라스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크에 물을 한 절반쯤 채운 다음에 충분히 흔들어서 녹인 다음에 정류수를 사용해서 눈금까지 물을 채우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이 화합물의 용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질산 니켈 6소화물이라고 하는 상당히 장황한데 6소화물이
몇 g이 필요하냐, 이 문제에 주어진 이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0.350몰 용액 0.5리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몰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몰수는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몰농도 0.35몰 곱하기 용액의 부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가 바로 몰수입니다. 왜냐하면 몰농도의 정의가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이기 때문에 몰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해주면 바로 몰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바로 이 용질의 몰수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걸로부터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몰 질량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질산 니켈 2 육소화물의 화학식이 위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거창한 복잡한 화합물이라고 당황할 거 없이 이 화학식 속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주기율표에서 찾아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 끝에 오는 육소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결합 화합물이 결정을 이룰 때 물 분자들이 따라서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결정수라고 부르는데 이 질산니켈 2라고 하는 화합물이 결정을 형성할 때 물이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정수로. 그래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과 함께 물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식을 저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수는 되게 가열하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이 물질은 결정수로 포함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시피 몰 질량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몰 질량이 상당히 크게 나와요. 자, 어떻든 간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해서 몰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몰 질량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까지 몰 질량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플라스크 속에 집어넣어야 될 저 화합물의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50.9g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있는 저울을 사용해서 50.9g을 정확히 다룬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0.5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고체를 집어넣고 물로 절반을 채운 다음에 잘 흔들어서 완전히 녹인 다음에 용매를 추가해서 둥근까지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딱 맞춰주면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용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액을 만드는 과정은 뭐 보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다시피 필요한 용액의 몰농도와 용액에 필요한 용액 부피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몰농도 곱하기 용액 부피에서 몰수를 구하고 몰수에다가 몰 질량을 곱해서 질량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울을 사용해서 그 물질을 그 질량만큼 다른 다음에 플라스크 속에 집어넣고 녹여서 둥근까지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험실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용액을 상당히 묽은 농도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묽은 농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묽은 용액을 만들어서 미리 실험실에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려면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하고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대개 실험실에서는 진한 용액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진한 용액을 조금 덜어서 묽혀서 사용합니다. 그게 보관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런 진한 용액을 우리가 스탁 솔루션, 저장 용액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보관하기 상당히 편리하고 다루기 편리하죠. 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할 때 묽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용액을 묽혀서 써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묽히는 과정에서는 진한 농도의 용액에다가 순수한 용매를 추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묽은 용액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4.6을 보게 되면 이런 진한 용액 속에는 일정한 부피 속에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묽혀서 묽은 용액을 만들면 보다시피 똑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개수가 훨씬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묽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묽힘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묽히더라도 묽히기 전과 묽힌 다음에 각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묽히는 과정에서 순수한 용매만 가하기 때문에 묽히기 전에 부피가 작은 용액 속에 작은 진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나 묽힌 다음에 농도가 묽어져서 용액의 부피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묽은 용액에서의 묽은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묽은 용액의 부피의 곱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묽은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되는 것이죠. 이 용질의 양은 진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지난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지난 용액의 부피의 곱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4.2식인데 이 4.2식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묽은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진한 용액의 부피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4.6을 한번 볼까요? 등장염수. 등장염수는 게 뭐냐면 사람의 혈액이나 세포액과 같은 삼투압을 갖는 그런 그 NaCl 용액을 이야기합니다. 소금물 용액을 등장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0.15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0.15몰 NaCl 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액은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체세포 내의 이온들을 콘택트 렌즈 세척에도 쓰이고 적혈구 실험실에서 적혈구를 사용할 때 적혈구를 씻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장 용액이 6몰 용액이라면 이 저장 용액을 사용을 해서 등장염수 0.8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생각해 보면 6몰짜리 진한 용액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정 양을 덜어내서 용기에 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농도까지 묽히고 부피를 0.8리터로 만들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한 용액 6몰짜리 진한 용액으로부터 몇 밀리리터를 덜어내야 되느냐 하는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묽은 용액, 다시 말해서 등장염수 용액 0.8리터 속에 들어있는 NaCl의 몰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용액의 농도인 0.15몰 곱하기 용액의 부피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등장염수, 그게 묽은 용액이에요. 묽은 용액 속에 들어있는 NaCl의 몰수가 0.12몰로 구해집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묽은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결국 우리가 진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12몰을 포함하는 0.12몰의 NaCl을 포함하는 6몰 용액의 부피를 우리가 계산해야죠. 자, 그 계산에서는 몰수 나누기, 이번엔 몰수 나누기 몰농도가 되는 것입니다. 몰수 나누기 몰농도. 몰농도가 바로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기 때문에 몰수를 몰농도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단위인 부피의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부피의 단위. 그래서 0.020리터가 얻어지게 되는 게 바로 20ml예요. 이런 관계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용해도. 4의 이식이죠. 이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20ml 얻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6몰 NaCl 용액을 20ml를 피펫으로 덜어내서 1리터 눈금 실린더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정수를 채워서 0.8리터 눈금까지 채워주면 그걸로 우리가 원하는 용액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거 묽히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묽히기 전 용액, 진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와 묽힌 다음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같다는 사실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해도 되고 혹은 개념적으로 양쪽의 몰수가 같다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좀 간단하기는 이 식을 기억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하죠. 그러나 이 식도 뭐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생각만 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로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묽은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묽은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묽은 용액의 부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진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진한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진한 용액의 부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식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금방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묽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진한 용액을 몇 밀리리터나 피펫으로 뽑아내서 묽은 용액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제 4.6과 같은 이런 계산을 통해서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몰농도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몰롱돌, 특정 몰롱도를 갖는 몰롱돌 용액을 어떻게 만들고, 또 이 용액을, 진한 용액으로부터 묽은 용액을 만들 때 몰롱돌을 이용해서 어떻게 묽은 용액을 만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 몰롱돌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의 양론 계산도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핵심 개념은 용의 몰롱도와 용의의 부피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몰롱도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